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일 메시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대일 관계 접근법이 달라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 이행 계획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에 북한 당국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합니다. 연금 고갈 시점은 30년 늦추고 저출생 대책과도 맞물린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구체적인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극복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거라며 대일 관계의 접근법이 달라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핵심은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0년 전 마련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없었던 통일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법을 조목조목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실무 차원의 남북 간 대화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는데 통일부 관계자는 의제를 따로 두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채널을 대통령이 직접 제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상반기 양국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일 메시지가 없다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일 관계 접근법이 달라졌다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극복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계속해서 8.15 통일 독트린 이행 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에 북한 당국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그간 통일부가 대내외적으로 추진해온 북한 인권 통일 관련 정책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이 협의체는 비핵화부터 교류 왕래 문제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하는 장이 될 거라면서 북한의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 채널로 복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협의체 가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김 장관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남북회담에 정통한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은 상대방의 반응이 나오면 성공하는 거라면서 북한이 테이블에 앉으면 여러 의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온 통일, 북한 이탈 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기 위해 통일부 인권인도실 아래 자립지원과가 신설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을 다소 좀 조정한다. 탈북민중 취약계층의 자립과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연대를 위해 다음 달 제1회 국제 한반도 포럼이 개최됩니다. 김 장관은 국제 한반도 포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 포럼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더 확대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주변 나라와 분단 경험국을 포함해 8개국 시민 9,000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통일 인식조사를 추진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자동 조절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됩니다.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현행과 달리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납부액과 수급액을 수시로 바꿔 자동 조절하는 장치도 고안 중이란 설명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 임기 내 앞으로 100년 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을 연금 개혁안은 저출생 대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미래 연금 납입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그 기여분을 국민연금 관련 혜택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전반적 개혁안은 재정 안정성 강화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복무자 관련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논의 중이며 전체 연금 개혁안은 사회적 공감대와 여야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사용해 치료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치료제 26만 명분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변종 엠폭스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위험 평가 회의를 열어 검역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보, 경제와 직결되는 K방산의 위상 제고를 위해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소방산협력업체 사이버 보안 실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업체의 보안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방사청, 중기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달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오늘 오후까지 진행됐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 역시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전공의 부재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체 모집 대상의 약 1.4% 수준인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이 지원했고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는 1% 안팎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했습니다. 1년차 레지던트 접수는 지난 14일 마감됐고 오늘 오후엔 상급 연차인 2년에서 4년차 레지던트와 인턴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지난 모집의 저조한 지원율에 따라 추가 모집이 진행됐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 역시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이 이번 추가 모집에서 필수 의료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전공의 없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40% 수준인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일반 병상도 5%에서 15% 줄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지성 기자.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 이유가 지역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중증 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적으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되는 분야 등을 세밀하게 선정해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필수 의료 인력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조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공중 보건 의사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오히려 파견되면서 지역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경우 공보위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의료 공백이 환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병원들이 진료 축소에 나서면서 피해가 큰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는 현재 4천여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가운데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이 800건을 넘습니다. 실제 서울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등 주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지역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선 최근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일부 진료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발생 건수가 17건으로 지난해 총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응급실 진료 공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 행동 장기화에 따른 문제와 정부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분담금 축소에 따라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술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마하 1.8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6년부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F-21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분담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이전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KF-21의 적기 개발, 국방 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체계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분담금 축소에 따라 기술 이전은 6천억 원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충당할 방침입니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과 탄도 수정 신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중형 전술 차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계곡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서울에서는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눈부신 햇빛 사이로 푸르름이 가득한 계곡. 시원한 물 아래에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 오는 계곡인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벌레도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놀다가 시원한 수박 먹는 느낌 같아요. 계곡에 온몸을 담근 채 물놀이를 하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4명에서 왔는데 완전 시원하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 보는 재미도 있고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4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선선한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31도, 포항 30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00명 가까이 많은 수치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폭염 피해 예방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밤 서울에선 2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며 역대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긴 밤 더위가 나타났던 2018년과 같은 기록이지만 올해는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의 양은 50에서 60mm가 예상되며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2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수한 입지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도 공급할 예정인데요. 입주를 앞둔 청년주택 현장에 김유리 기자가 가봤습니다. 남동향 배치로 햇빛이 집안을 환히 밝힙니다.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주택인데 깨끗한 시설도 장점입니다. 청년 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가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는 약 18평 정도의 규모로 별도의 세탁실 그리고 에어컨 등도 갖춰져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쉼터 등 각종 인프라도 잘 조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도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비싼 주거 비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양시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매입해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경쟁률이 25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032년까지 목표로 해서 3,106세대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결과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특화주택 1,146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청년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군부지에 건설될 계획입니다. 2029년 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의 입지에 청년층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 특화주택도 제공됩니다. 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청년 2천여 명의 정주 여건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 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에 더해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토지 19곳이 검토 중입니다. 주택 유형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1.5룸 또는 2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하게.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종로, 관악 등의 주거와 창업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창업 기숙사도 시범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채소류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을 확대합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철을 앞둔 고랭지 밭에 줄기가 녹아내리고 뿌리가 썩은 배추가 수두룩합니다. 오랜 장마 뒤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 무름병과 뿌리 혹병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이상기후로 재배 면적까지 줄어들면서 배추값은 10kg에 16,000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대비 53%가량 치솟았습니다. 다른 채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적상추 100g 가격은 2,198원으로 한 달 새 82.1% 뛰었습니다. 청상추와 청양고추도 각각 73.6%와 30% 올랐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우,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의 경우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유통업계와 연계해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8월 말에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위메프 티몬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중진공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원리금 상환 기간이 늘어납니다.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과 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통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K관광마켓 10선과 지역 전통주를 소개하는 팝업 스토어 더 코리안 나이츠가 진행됩니다.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나라 여행 박람회와 전통주 갤러리 공식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 서울 아트위크, 키아프 서울 등을 연계한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329개 미술관 화랑이 다양한 기획 전시 등을 선보이고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 여행 주간으로 정해 전문 해설사와 전국 미술관과 화랑을 여행하는 코스가 운영되며 해외 미술계 주요 인사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제5호 태풍 마리아부터 제8호 태풍 우쿤까지 태풍 발생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농가와 저수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사과 농장. 나무마다 큰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농장을 높게 둘러싸고 있는 파란 망, 방풍망이 눈에 띕니다. 태풍으로부터 농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풍망은 농가의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2016년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에 방풍망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시설을 잘 해놓기 때문에 약간 걱정을 덜 합니다. 정부는 올해 장마 이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방풍망과 배수로 등 취약시설을 긴급 점검했다며 앞으로 수확기까지 태풍, 폭염 등의 재해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사과는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며 추석 기간 사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추석 품종인 홍로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매우 좋은 편이라서 추석에 공급도 상당히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에 대비해 저수지 수위를 관리하고 주민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저수지 성능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촌캉스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골을 뜻하는 촌과 휴양을 의미하는 바캉스를 합쳐서 촌캉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용한 시골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농촌 투어 패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농촌 투어 패스는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2곳, 전북 5곳, 전남 3곳, 경북 3곳, 경남 1곳 등 인구 감소 지역 23곳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티머니고 앱에서 농촌 투어 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후 교통편이나 농촌 투어 패스 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버스를 타고 농촌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교통비의 10%를 티머니고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식을 함께 경험하는 농촌 워케이션이나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같은 농촌 투어 패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통비를 1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까지 마일리지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농촌 문화와 체험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크레이 투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000원의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아닌 기차로 시골 여행을 떠난다면 왕복 승차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요. 지정 관광지를 방문해서 QR코드를 인증하면 이용한 다음 달 열차 40%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상품은 반드시 회원으로 구매해야 하고 할인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KTX를 제외한 모든 열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촌 투어 패스에 대한 정보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 관광 누리집인 웰촌과 농촌 투어 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계획을 짜기 어렵다면 관광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강원 삼척, 횡성, 충북 단양, 제천, 충남 공주, 서천, 경남 밀양 등 23개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임시 관광열차 상품도 열차 운임은 50%나 할인합니다. 8월 31일까지 에코레일 열차 태백 해바라기 축제와
팔도 장터 열차, 간이역 열차 여행, 국악 와인 열차, 영동 와이너리 투어 등이 10회 운영되는데요. 여행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 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요즘인데요. 올 여름엔 북적이는 피서지보다 여행 경비도 할인받고 조용히 힐링할 수 있는 농촌으로 휴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두꺼운 철판을 때리는 폭탄과 이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 어떤 무기가 더 파괴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미사일이 이런 역할을 하죠.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이 76mm 철갑 고폭탄의 양산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76mm 철갑 고폭탄은 해군의 무기로 중소형급 함정의 함포 사격에 사용되는데 적의 선체를 관통한 이후 내부에서 터지도록 설계된 포탄입니다. 지난해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개발에 성공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양산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철갑포탄은 표적을 뚫고 들어간 이후 지연신관이 작동돼 중심부에서 폭발합니다. 지연신관은 일종의 타이머 같은 기폭 장치죠. 파도로 출렁이는 바다에서 정밀 유도 장치 없이 한 포로 목표물을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갑 고폭탄을 통해 한 발의 명중으로 파괴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된 거죠. 그만큼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무기는 파괴력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무기들이 있을까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인도된다면 러시아와 독일 양국 관계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500km의 최대 사거리와 정밀 타격, 벙커 관통력 등을 자랑하는데 그만큼 러시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무기인 셈입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이 타우러스 350K 미사일을 2016년에 도입해 F-15K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러스는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을 깰 수 있는 무기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국군은 여기에 더해 한국판 벙커버스터 현무4 지대지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두 무게 4톤으로 마하 10에 달하는 속도로 낙하할 경우 지하 300m까지 뚫고 내려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시설과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폭탄과 미사일을 개량하고 개발하는 건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의 비대칭 위협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도발이냐가 관건인데요. 지난 12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UFS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거죠. 결국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연습이 처음 실시됩니다. 다만 NCG 이후 예상됐던 핵작전 군사훈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19,000여 명의 한국군이 참여하고 48건의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됩니다. UFS 기간 중에 정부 연습뿐만 아니라 민방위 대피 훈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공습을 가정해서 진행됩니다. 자, 한미 양국은 핵 기반 동맹이라는 새로운 수준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통해 얼마만큼의 위협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으로 지역에 따라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위와 소나기는 계속됩니다. 모레까지 서울 아침 기온 27도로 예상되면서 좀처럼 열대야도 가시질 않겠고요. 한낮에 서울 33도에서 34도 안팎으로 무덥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오후부터 늦은 밤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한낮에 서울과 청주, 대전이 34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 29도, 속초 30도로 심한 폭염은 쉬어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낮 기온 31도, 부산 32도 보이겠고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상엔 소나기가, 남해상으론 비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지나다가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주 중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말복이 지났는데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주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들이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직 여름 휴가 가지 못하신 분들은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 방문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